주님의 뜻 몰랐을 때도 날 인도하신 주님, 나를 향한 완전한 때가 있음을 나는 믿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 맘 깊은 곳 주 의지해 내 인생의 모든 것 때론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신실한 믿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까지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4월 1일부터 그 시작되는 사전 투표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총선까지는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는데요. 그 2월 들어서 온갖 친윤 언론들이 민주 진보 진영을 분열시키는 기사들을 쏟아냈고 이것 때문에 국힘당과 민주당의 그 여론 조사 결과가 양당의 지지율이 역전이 됐다. 이런 보도 때문에 상당히 혼돈의 시기를 보냈는데요. 3월 들어서 다행히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심판의 열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 진보 진영을 분열시키고 또 실제 민심과 동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남발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많은 시민들을 자포자기에 만들어서 투표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하더라도 투개표 과정에서 표가 도둑되는 일들을 막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힘들게 선거운동과 또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요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 공직선거 과정에서 직접 투개표,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투개표 감시 활동을 벌였었던 우리 윤환철 선생님을 모시고 이번 총선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철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양희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뉴탐사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뉴탐사 처음이죠? 처음이죠. 방송이 왜 그러지? 처음이고. 네, 제 지난 탐사 시절에 몇 개 하던 방송이 다 날아가서 생활고를 겪고 있다. 농담이고요. 오늘 제가 윤한철 총장님을 함께 모시고 왔는데 우리의 역사에서 개표 감시에 있어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네, 그 윤한철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는 좀 그럼 우리 양 목사님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하고 친한 분이고요. 양 목사님하고 친한 분이면 뭐 보증 수표죠. 예, 예. 윤한철 총장님은 기독 활동가시기도 하고 네. 또 재단에서 지금 사무총장으로 계시는데 그동안에 이제 개표 감시를 계속 해오시다가 최근에는 안 했죠. 민주정권 들어서서는 안 했는데 지금 이게 다시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월요일마다 저희 채널에서 방송을 하다가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이제 뉴탐사에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일단 경실련을 창립하신 멤버십니다. 네. 예, 젊은 시절에부터 그래서 활동을 해오셨고 90년대 공선기위 공명선거 실천 기독교 대책위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공선영 사무차장을 하시고 그리고 투표 참여 캠퍼스 투표소 정보 공개 후보자의 병역 납세 재산 전과 이거를 최초로 하도록 하신 분이고. 아하, 우리 선거 문화에 굉장히 예. 이거 지금 이 개표 감시와 총영선거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활약을 해오신 분이신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활동을 중단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또 다시 필요한 시절이 되었다. 보시면 2011년에 디도스 공격 사건을 계기로 다시 긴장을 해서 16년에는 부정행위를 직접 적발을 하고 다시 개표 참관인 교육을 하셨는데 지금 10여 년이 지난 2024년도 다시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총장님. 예, 뭐 다 말씀해 주셨고 군대 다시 가는 느낌 혹시 아시나요? 군대 다시 가는 느낌. 예. 그러네, 진짜. 공명선거운동, 뭐 법 지켜라, 뭐 그 다음에 정보 공개해라, 뭐 이런 아주 기초적인 싸움을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끝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선관위도 정신을 차렸고 선거가 공명하게 돌아가자 저는 다른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1년에 디도스 공격 사건, 그 다음에 제가 그게 의심스러워가지고 16년에 직접 나가봤더니 제 눈앞에서 홈표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크게 반성을 하면서 선거는 대한민국의 선거는 시민들이 감시하지 않으면 바로 망가지는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무박 2일을 참관하실 분들을 많이 모집을 해야 되겠다. 이런 투개표 참관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주장을 여러분 앞에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우리나라 이제 그 현대사에 있어서 이제 뭐 가장 극악한 이제 부정선거 사례 하면 이제 3.15 부정선거. 그렇죠. 예. 이제 생각을 할 테고 뭐 대략 뭐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거꾸로 이제 개표 조작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음모론으로 사실 많이 취급을 해왔고 저도 사실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뭐 선거 조작이 있었다,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참 저건 그냥 음모론으로만 취급을 해왔는데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 시민사회의 공명 선거 감시 운동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명선거 감시를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 뭐 거의 뭐 산 증인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우리 윤한철 선생님께서 간단히 공명선거를 위한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그러니까 실은 저도 제가 총장님 그 영상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에이 설마 그렇게 좀 과하게 하시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영상을 보고 나니까 와 이게 진짜 있었다고 뭐 이런 이게 진짜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 과도하게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과 저희처럼 실증적으로 눈앞에 증거들을 보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게
대중들은 잘 구분하지 못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마음이 아파서 좀 다시 호소를 드리고 아까 강 기자님 질문하신 것은 뭐 아시면서 질문하셨지만 3.15 부정선거는 1960년이었습니다. 네. 예, 그것 때문에 4.19가 일어났고 그렇죠. 지금 이승만이 다시 뜨고 있는 게 도대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시대에는 이지문 중위 이지민 중. 예,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덕분에 군이 영외 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다음에 한준수 연기군수께서 관권 선거를 그때 처음으로 폭로를 하신 그렇죠. 바가 있죠. 예,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폭로와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선거제도가 확립이 됐던 것입니다. 2000년과 2003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의 병역, 납세, 전과, 재산 이거 공개하게 법에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선관위에 와서 열람하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시대에 인터넷이 이미 확장된 시대에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공개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2번쯤 클릭을 하면 아크로벳 리더를 깔아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나오길래 뭐야. 그래서 제가 재차 또 들이받았습니다. 네. 이게 시대에 맞는 거냐. 그렇게 해서 오늘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네, 공개가 지금은 됐고. 뭐 어쨌든 당연한 이제 그 그렇습니다. 선거 이제 과정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고 있는. 그냥 된 게 아니었네요. 아니었죠. 그리고 그 2000년인가 2002년인가 모교상 씨라는 옛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는데요. 네. 선관위의 고위직 분들이 이 공선협 저에게 SOS를 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선거법을 개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정개특위 위원실에 선관위 직원을 못 들어오게 걸어 잠갔대요. 그 어떻게 개악을 하는데요? 그랬더니 선거 범죄를 잡아내도 선관위에 조사권이 없도록 삭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적발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로 치면은 이제 수사권을 수사권을 뺏고, 없애는 장면이었던 교통 거죠. 안내만 하라.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같이 모여있던 시민사회 분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자 모교상 위원장이 날아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을 굉장히 강하게 개정을 했던 겁니다. 네. 사실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 싶을 정도로 개정을 했고 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립이 됐다고 안심을 하고 군대를 제대하는 심정으로 나왔는데 디도스 공격,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네. 그 다음에는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파트 앞에 그 경로당에서 투표하게 돼 있었거든요. 투표소가 바뀌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알 적 수 있었어요. 없는 어떤 학교예요. 네, 갔더니 1반, 2반, 3반, 4반이 다 다른 투표구였어요. 예, 그때 제가 낌새를 챘던 겁니다. 선관위가 다시 타락했구나. 예, 그래서 정말 군대 다시 가기 싫은데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몇 번의 시도 끝에 16년에 직접 현장에 나갔던 겁니다. 네네. 그랬더니 제 눈앞에서 홈표를 적발한 거죠. 예. 자, 그러면은 그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직접 찍기도 하셨으니까. 네, 찍어서 다 남겨놨고 예, 아마 이제 편집이 그거에 돼 앞서서 뭐 조금 이제 뭐 홈편지 이런 얘기가 대충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이제 감이 오시긴 할 텐데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윤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 우리 이 개표 분류기, 이 자동 분류기가 도입이 되고 난 뒤에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겠지. 뭐 이런 좀 믿음들이 있긴 했는데 사실은 2016년 대선에서 이제 이 믿음이 좀 깨졌어요. 16, 17년. 그래서 16, 17년. 예. 그리고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는 그래서 2017년까지는 나름대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 활동을 어느 정도는 예, 했던 2017년에도 제가 또 나갔었습니다. 여의도 그 개표장을 갔었는데요. 제가 여의도 개표장을 선정한 이유가 뭐였냐면 전국에서 가장 에러율이 높은 개표소였습니다. 네, 네. 예, 그 통계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길 골라서 갔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자동 분류기를 과연 믿을만 하냐라고 하는 걸 놓고 이제
사실은 뭐 갑론을박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만 뭐 자동 분류기 자체보다는 분류기를 통한 이 개표 시스템 이 전반적인 그렇습니다. 운용 과정에 예, 예.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간단히 우리나라의 이 자동 분류기가 도입되고 난 뒤에 이 개표 네. 체제에 있어서의 그 취약점은 어떤 게 있는지 직접 현장을 보셨을 테니까. 예, 예. 자동 분류기가 성능이 낮다. 이게 뭐냐면 제대로 잘 찍힌 표를 자꾸 미분류로 빼버립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분류기를 거친 표를 다시 손으로 또 분류를 해야 돼요. 눈으로 보고. 그 얘기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자동 분류기를 왜 130여억 원을 들여서 도입했을까요? 시간 절약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 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기계에 사람이 부속이 돼가지고 이중 일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깜깜이 구간이 발생을 해요. 밤 10시가 되면 참관인들이 다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적발한 3건의 사고는 정부 0시 이후에 일어났어요. 0시 이후에. 예. 예. 참관인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 그렇죠. 깜깜이 시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 개표 분류기, 자동 개표 분류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개표를 이제 효율적으로 또 예. 시간을 줄이려고 했던 건데 거꾸로 이 개표 분류기가 제대로 잘 표를 걸러내는지 감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꾸로 시간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시의 사각제대가 넘어간 대부분 10시 이후에 이제 많은 개표들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거기에는 부정이 발생하기 쉬운 예. 그런. 더구나 이걸 지금 제가 말하면 또 안 믿으실 것 같아요. 선관위 위원장 자리가 가운데 딱 있습니다. 앉아 계시고 선관위원들이 그 앞에 쭉 이렇게 한 단계 낮게 앉아 계십니다. 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고 종료 선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개표가 안 끝났는데 위원장께서 개표 종료 선언을 하시고 퇴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10시까지 예정된 시간까지는 이제 정규 시간 난 꽉 채웠으니까 나머지는 나 몰라. 알아서들 해. 뭐 이런 거네요. 피곤해. 예. 그러면 개표장 전체가 그 방송에 나오는 열기가 확 빠지면서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는. 아직 개표는 다 끝나지도 개표 안 않았는데.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완료 선언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설마 뭐 아직도 뭐 이런 개표 부정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어. 아마 그 선관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한 분들이 막 그런 느슨한 마음을 가진 경우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외려 선수들은 그 느슨한 그 방심의 틈을 파고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윤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같이 그 자동 분류기 도입하고 났는데 외려 개표 시간이 늦어지고 그 밤 10시 넘은 그 사각 지대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개표 부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개선책들이 좀 어떤 게 있는지. 네, 이걸 개선하려면 이제 선관위 직원과 종사자들, 그 다음에 시민들, 그 다음에 정당들 이 3자가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아까부터 무박 2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 체제로서는 다음 달에 있을 선거 체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직접적 해법은 모든 참관인들이 무박 2일 동안 참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개표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시는 거죠. 무박 2일. 무박 2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밤에 시작한 개표가 이제 자정을 넘기고 올해 할 경우에는 새벽 6시까지 가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박 2일이 되는 거죠.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선관위 직원들. 그 선관위 직원과 이제 고정 직원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한 선거구에 한 9명,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선관위를 욕하자는 방송이 아니에요. 그 부분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관위를 자꾸 우리 시민사회가 압박만 가하잖아요. 그럼 누가 따라하느냐? 국정원이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지난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선관위 서버가 뭐 잘못된 거 같다 하면서 거기다 해킹 툴을 남겨놓고 나오는 이런 짓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의 비리를 지금 또 수사하고 징계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공무원 조직처럼 그것도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긴 하지만
하필 왜 이때일까요? 예, 조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이유로 선관위의 문제를 지적은 하되 선관위 전체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의도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문제점은 뭐냐면 그 오차가 나고 실수가 벌어지고 기계가 고장이 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 당연시하는 것 같아요. 네, 철저하게 기계도 발주하고 감리하고 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고 빨리 이 선거를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끝내고 싶은 네,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집니다. 네. 또 하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법으로 보장된 참관인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 참관인은요. 그 표에 손을 댈 수 없는 제약이 있어요. 표에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모든 개표장의 모든 구석은 전부 관찰하고 전부 촬영하고 그다음에 의심이 나면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기록 보고서 뒤는 보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요. 최종적으로 선거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뭘로 입력해야 되느냐? 집계가 된 문서를 들고 그 문서의 숫자대로 옮겨 넣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거 여기서 잘못 옮겨 넣으면요? 이거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이후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감시하느냐? 이 뒤통수에서 제대로 입력하는지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 보고서 뒤에서 그 감시하지 말라 이렇게 네. 지침을 내린다고. 이 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공식적이거나 혹시 뭐 그게 원래 법으로 돼 있거나 그러면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이 없어요. 법이나 그런 법이 그런 없고 규정도 없고. 오히려 모든 곳을 다 감시, 다 촬영, 촬영 영상 송출까지 할 수 있는 게 개표 선거. 그러니까 이 대목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촬영이 가능합니까? 촬영 당연히 가능하죠. 촬영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을 송출도 송출도 가능하다. 가능하고. 네. 실은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도 그걸 좀 해보려고 했다가 선관위에 좀 알아봤더니 야, 이거 촬영은 되지만 뭐 송출은 안 된다 뭐 이랬어가지고 못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럼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뒤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 불법이에요. 그냥 대놓고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선관위가. 자,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 참관인들이 법을 외우고 가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종이에다가 법을 크게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들고 가야 되겠네. 네, 들고 외우기는 가서 힘드니까. 보여줍니다. 다 출력해가지고. 대부분 참관인 분들이 착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여기는 안 돼요. 그럼 네 그러고 물러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예. 지금 뭐 뒤통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푸코 사회학자 푸코가 유명한 그 가장 효율적인 감옥 얘기하는데 파놉티콘이 있잖아요. 네, 누군가 보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눈앞에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감시하는 건 별로 두렵지 않아요. 네, 그 눈만 잠시 피할 수 있으면 되니까. 네. 그런데 이 뒤통수에서 자기를 감시하는 거는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전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감시하는 사람이 뒤에 없다 하더라도 네.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맞아요. 늘 감시의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래서 사실 뒤통수 감시가 대단히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 자신들의 이 투개표 이 사무 처리 하나하나가 그 생중계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서. 그렇죠. 네. 감히 무슨 혹시나 장난을 치려고 했다가도 네. 벌벌벌 떨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이 투개표 그 감시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단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지난 22대 그 대선 때 네. 일어난 일입니다. 대선 때 이제 지금 얘기했던 미분류표, 자동 분류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걸러지지 않았던 이제 표들은 이제 수검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수검표 그 과정 결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상적인 개표가 이루어진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이 다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훨씬 더 높은 표를 얻습니다. 우연히 너무 많은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실제 통계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 신상철 선생님께서 쭉 조사한 결과인데요. 2020년 대전광역시 개표 결과인데 지금 보시면은 맨 위에 이제 그 대전 동구 보면 이재명이 48.98%, 윤석열이 51.02% 얻었잖아요. 네. 그런데 미분류표를 이제 다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재명이 40.76%입니다. 예?
정상표에서는 48%인데 미분류표에서 이재명은 40%예요. 반면에 윤석열은 정상표에서는 51인데 미분류표에서 수건표 합니까 59%. 거의 60%, 10%가 올라갔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동구 같은 경우는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죠. 그죠? 48대 51이 됐으니까. 그런데 맨 아래 밑에 대덕구를 한번 보세요. 정상 투표에서는 50대 49로 이재명 후보가 박빙이긴 하지만 이겼어요. 그죠? 그런데 미분류표는 어떻게 나옵니까? 42대 57이 나왔어요. 네. 그러다 격을 다 합산을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져버렸네. 49대 50 져버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게 이번 총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대덕구 총선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저거는 그냥 한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미분류표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은 그렇죠. 본 투표, 정상 투표에서 상당수 정상 투표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이 합산한 결과에서는 한석을 잃는 경우인데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총선에서 동구 미추홀구 남영희 후보가 173표로 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은 만약에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저게 사실이라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네. 이런 지역구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신사길 선생님이 쭉 그 전국의 개표 결과를 집계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이 정상 투표에서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분류된 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그 미분류표하고 합산을 해서 이렇게 뒤집어진 것을 이제 총선 지역구로 환산을 해보니까 50개 지역구가 넘는 걸로 나왔어요. 제가 정확한 통계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50개가 넘었던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그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이번 총선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투표를 열심히 하고 선거에서 이기고 투표에서 이기고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결과가 나오고 근데 그것도 한두 석이 아니라 50석이에요. 더구나 이제 비례대표가 있고 지역구 박빙이 많은 이제 총선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 한두 표를 전국에서 모으면 상당한 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이제 들었던 거는 보통 이제 개표 분리기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로 좀 장난을 친다. 뭐 이런 의심들이 있었잖아요. 지난 선거들 기간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미분류표에서 그걸 가지고 뭔가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걸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미분류표가 뭐냐면 자동 분류기가 자기는 이걸 분류할 수 없다. 네, 난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미분류라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다 꽂는 표인데요. 이 칸은 사람이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누구 찍은 건지를 판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개표로. 근데 그 기계가 분류 못하는 거 한 반만 찍혔다든지 너무 세게 눌러버렸다든지 이게 뭉쳤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다른 칸에 표시가 없으면 유효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저 결과를 그냥 좋게 봐주면 무슨 뜻이 되냐면 유독 윤석열에게 표를 준 분들만 손이 떨리거나 압력 조절이 안 되거나 뭐 반만 찍는 그런 일이 많다라는 얘기가 돼버려서 상당히 기괴한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선거 부정 여지를 줄이려면은 사실은 저 미분류표를 이제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건데 한번 볼게요. 이 미분류표 투표지 이게 지금 이제 부적절한 사례죠. 이제 정상적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거를 보시면은 굉장히 선명하게 그런데요? 잘 찍혀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미분류에 꽂혀 있죠. 가운데 정확하게 잘 찍었는데? 세 번째, 세 번째 칸에 정확히 찍혀 있네요. 밑에 세 번째. 근데 저게 자동 분류기로 지금 돌린 결과 미분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저게 양이 많아지면요, 이제 개표 시간이 뒤로. 아니 어디가 흐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색깔도 선명하고 그리고 칸을 벗어난 것도 아니어서 미분류가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게 약간 두꺼운 거를 일단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따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화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저쪽도 미분류에 꽂혀 있지만 위에 꽂혀 있긴 한데 지금 뭐 왼쪽 사진 정확히 그 어떤 후보의 칸에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가 돼 있는 것 같으네요.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사진으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그 부적절한 미분류표 분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기표를 했는데 저렇게 미분류된. 네. 그리고 뭐 약간 뭐 직인이 조금 덜 묻었다든지 아니면 뭐 점이 강하게 눌렀다든지. 예, 예. 그렇더라도 누가 어떤 후보한테 그 기표를 했는지가 명확히 구분되는 표까지 저렇게 미분류표로. 그러니까 저 표가 집계가 안 되거나 빠지는 표는 아니고 미분류 표니까 다시 표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 손을 다시 거쳐서 아까 이제 앞에서 보셨던 그 집계표처럼 유독 저런 표들이 윤석열한테만 더 많이 갔더라. 더 많이 가더라 그런 거예요. 재분류된 결과가. 이상하네. 자, 어쨌든 저래서 그럼 이 미분류를 이제 줄이려면은 아무래도 이 기표 용구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기표 용구에도 뭐 좀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런 우리가 그 기계가 문제다. 그럼 기계 업체에다 항의를 하든지 개선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기표 용구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저걸 보시면 칸이 좁습니다. 잘 찍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칸이 좁아도 잘 찍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왜 힘들게 만들어 놓고 열심히 잘 찍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오른쪽 저 문구를 보면 더 떨려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걸 보시면 약간 구형인데요. 네. 테두리는 얇습니다. 근데 저 안에 있는 고무 도장이 말랑거립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랑거리면 네, 퍼지죠. 세게 누르면 퍼지고, 그렇죠. 살짝 누르면 얇아지고,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투표하면서 이 힘 조절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대 대선 때 개선된 건데요. 이건 뭐냐면 압력이 일정해졌습니다. 아하. 그래서 깔끔하게 저렇게 제가 찍은 모양이거든요. 깔끔하게 찍혀요. 그 대신에 테두리가 어떻습니까? 테두리가 두껍죠. 두껍네요. 네. 다시 이전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테두리가 두꺼우면 조심해서 찍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펙이 요구되는 거냐면 테두리가 얇고 스마트하고 그쵸. 누르는 압력은 일정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스펙이 다 필요한데 하나 개선하면 하나 계약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거. 이제는 개선됐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더 이상 이런 문제 안 생겨야 그래야 그 다음에 그 분류기 업체한테 왜 일정한데도 미분류가 나오냐 이렇게 항의할 수가 있는 네. 거죠. 참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무심코 넘겼지만은 이렇게 투표 그 과정에서 이런 허다한 문제점들이 있군요.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선관위한테 살짝 섭섭한 건 그런 겁니다. 이런 지적 때문에 개선을 했으면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시민사회 니들이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우리가 했어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공고문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 협력하고 싶은 시민사회로서는 조금 개선해줬으면 하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냥 뭐 선관위 입장에서야 그 아주 혹독한 시어머니 하나 낳는 기분이 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근데 지금 저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좀 나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의도적으로 미분류표를 나오게 해서 아까 그 결과처럼 그렇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여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누적되면 의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 대목이 좀 조심스러운데요. 자기들이 지면 음모론을 제기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세력들하고 우리는 다른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 니들도 그런 세력 아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통으로 넘기려는 게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분류기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보면 이제 미분류표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류표가 많이 나오면 개표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다시 사람의 손을 거쳐야 되고 사람의 손을 거치다 보면은 깜깜이 시간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참관인들은 뒤에 참관인 이야기도 하겠지만 피곤하니까 아무래도 밤에 선거운동하고 막 이러다가 오면 피곤하고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이 참관인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피곤하면 빨리 퇴근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퇴근하고 나면 그때 뭔 일이 역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는 이제 그 부적절한 분류 사례를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주 적절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이제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절한 사례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보시면 미분류표는 적절한 미분류표입니다. 이게 네. 예, 기계가 뭐 완전히 그렇다 나쁘진 않고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는 미분류는 하고 있다. 정확하게 왼쪽 지금- 아래에서 두 번째 보니까 살짝 찍혀가지고. 살짝 찍혀서 찍혀서. 찍다 말았죠. 네, 찍다 그러네요. 말아가지고. 그런 건 미분류가 맞는 거고, 요건 좀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줄에 칸에 걸쳐버렸거든요. 네. 완전히 칸 안에 들어있고 다른 칸에 아무 표시가 없으면 유효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요거 애매하게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표들만 이제 그 미분류표로 처리, 걸러내야 되는데 그렇죠. 무효표가 되든 아까 방금 전에 보였듯이 그 정상적인 투표 가지고 네. 뭐 미분류표로 분류하는데 문제점이 있네요. 지금 이제 보셨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자동 분류기를 통해 가서 미분류표로 이제 분류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의 수검표를 거쳐야 되는데 네.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네. 한번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죠. 다음 영상이 그거 네. 잠깐 보시죠, 같이. 계한부에서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거의 다시 분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한부가 쏟아놓는 그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분류기를 통해서 분류를 해내서 같은 표끼리 묶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무 엉망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통 전체를 이 쏟아놓은 표 전체를 다시 첫 테이블 계한부로 가져와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손으로 개표하고 있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일종의 리셋인데 예, 기계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네. 수동으로 해야 되는 수동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수개표를. 기계가 계속 그 에러가 에러를 나니까. 일으키고 병목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는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여가지고 결국 개표 완료가 계속 늦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입했었던 이 자동 분류기가 네. 거꾸로 더 개표에 이제 시간을 잡아먹는. 그럼 상황. 아예 처음서부터 저렇게 그냥 사람들이 수검표를 쓰면 그렇습니다. 되는 건데. 더 부드럽고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럴 텐데. 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요 다음에 이제 과정은 이렇게 해서 어쨌든 분류가 자동 끝나고. 분류기를 통해서 분류가 끝나거나 아니면 미분류기를 이제 사람의 수검표를 통해서 이제 다 집계가 끝나고 나면은 네. 이걸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 기록을 또 이제 보고하는 과정들 보면서 예, 예. 여기서는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든지 촬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방해하지 않고 민망이 떨어져 이렇게 뒤 있잖아요. 아니, 이거는 우리 또 직원들이 네. 여기 다른 직원들이에요. 직원이니까 이제 막 여기서 뭐 방해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게요. 그 방해가 일어나면 이 난리를 좀 문제 제기를 해야지. 방해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참관인을 못 오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당 직원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입력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순간이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인데 이 핵심을 못 보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다 알아요. 옛날에 아. 같이 우리 저기 많이 했어요. 네, 국장님은 네네. 잘하시려고 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거는 확실하게 직원 네, 교육을 이거 안- 안- 직원 교육을 잘 시켜주셔야 출력하는 돼요. 거는 안 본다. 네, 예. 상황에서. 네. 제가 그 녹음해도 되는 거예요. 방해 안 되는 선에서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거. 네, 감사합니다. 항의를 하시길래 제가 아예 한 분, 두 분을 고정 배치를 해서 밤새도록 연속 감시를 시켰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요 사진이 이제 그 네, 항의한 이후에 그렇죠. 예, 저 두 분이 연속 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는 좀 두 분이 예, 그날 뭐 항의 안 했으면 제가 가끔 감시했을 것 저 같아요. 스태프라고 써 있는 분들은 스태프들은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채용한 채용한 뭐 이제 임시 알바나 직원이고요. 이런 직원들이고요. 네. 저 녹색 조끼 예, 참관인들입니다. 저희 팀인데 예, 한 분이 이제 조금 배율이 높은 카메라를 가져오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 그럼 감시하세요. 그것도 뭐 계속 밤새 하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선관위 직원이 그런 이제 불법적인 제지를 해서 오히려 의심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여길 집중 감시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냥 거기서 나오지 마세요. 예. 그 기록 보고석을 밤새 감시하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그 투표를 하고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개표를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그 기록 보고석에서 이제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그렇죠. 예, 그걸로 이제 그 당선자를 확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숫자를 뭐 삐끗해서 다르게 입력하면 그 다른 숫자가 그 발표되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네. 0이 하나 빠져버려. 끝자리. 네. 그러면 얼마든지. 야, 이거 심각한 거니까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요 다음 영상은 이제 심사 집계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이제? 네. 예, 심사 집계부에서 이제 투표수를 초과하는 이제 집계가 나와가지고 네. 예, 이제 분류기 운영부로 이제 거슬러 이제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한번 직접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삐끗하길래 제가 가봤더니 심사 집계부에서 총 투표수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총 투표수는 유효 더하기 무효 아니겠어요? 유효로 하고 무효를 더했는데 총 숫자보다 더 많이 나온 거죠. 예, 심사 집계부 2반에서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2반으로 다시 투표지가 되돌아왔고 잘못된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다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 안 맞는 문제가 또다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사무장과 입력부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집계 결과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네. 하는 거죠. 정확히 개표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네. 근데 제가 또 한번 가끔 이게 말씀드려야 돼. 악의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분들은 실수했을 수 있고 실수했을 수도 있죠. 바닥에 떨어뜨렸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런 과정은 오히려 칭찬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유권자분들한테 그렇게 순조롭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수많은 과정을 애써야만 정확한 숫자로 자기 표가 살아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는 이제 그 개표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제 묶음으로 묶죠. 예, 그럼 그렇습니다. 묶고 나서 이제 그 위에 그 집계전이라는 집계전이라고 걸 붙이게 하는 됩니다. 예, 이제 표시를 이제 붙이게 돼 있는데 사진 먼저 볼까요? 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개수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집계전은 한 당만 한 지지표만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분홍색 표를 보시면 암흑의 당 밑에 700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이 묶음은 그 당 700표로 끝난 700표? 겁니다. 예. 그럼 다시 풀지 않아요. 네. 이 묶음별로 세면 되는 거죠. 저 묶음에는 무조건 국민의당 표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효 집계전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 이제 국민의당 저 표 안에 이제 예를 든다면 민주당 네. 표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죠. 다른 당 얘기한다면 표가 큰일 나는 끼워 거죠.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당에서 하나 빼고 이 당에 하나 더 준 거가 되죠. 네. 두 표 차이가 표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리고 요 다음 영상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정확한 이제 그 개표가 또 각 후보별로 그 이제 집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선관위원들이 도장을 찍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선관위원 도장도 없는 상태에서 네. 그것이 이제 그대로 전산 입력을 예. 하는 거를 적발을 우리가 한 겁니다. 야, 이거는 뭐 다소 좀 엽기적이긴 한데요. 예. 이건 실수로 보기엔 좀 곤란할 것 같긴 한데 한번 보죠. 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도장이 안 찍힌 용지가 여기 입력부로 넘어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단순한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뭐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잘 발견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느 분이 한두 번 해보세요. 아니, 이거를 한두 번 해보세요.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지 아니잖아요. 입력하다 보면 도장이 빠진 걸 제가 아니, 왜 잘 발견하셨어요? 그거 빼려고 그래요. 아니, 여기서는 주려고 하다가. 아니에요. 빼려고 했죠. 잘 발견하셨어요라고 얘기를 아니 했죠. 어차피 넘어갔어도 이거는 다시 찍어야 되는 문제예요. 아니, 소란 풀고. 아니, 소란이 아니라. 지금 이게 아니 이거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당이 하나도 없는 걸 가지고 여기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입력을 하려고 하고 제가 찍고 왜 이거를 입력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잘 발견하셨어요라고.
하는 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앞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저기 안한 거에 쌓여 있으니까 제가 갖고 와서 입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 못 보고 입력을 하다가 못 보고 그러니까 봐. 보세요. 분명히 얘기 들었죠. 지금 녹화 됐습니다. 지금 못 보고 입력했다고 입력을 이게 입력을 지금 하던 거 맞아요. 보고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은 저 우편 전담부에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저 책임사무원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확인 점검부로 가야 하는데 이게 이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이제 차이가 4매가 나니까 이것을 이제 봐달라고 뒤로 뺀 것 같아. 뒤로 뺀 것을 선생님은 이것을 저기에 있는 거니까 입력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거의를 한 거예요. 아니 게 웃어도 좋은데 착각할 일이 아니지. 도장이 하나도 없는데. 그건 사람이 하나가 빠진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잠깐 계세요. 자, 됐고요. 이제 더 이상 예, 됐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 관리관님이 어떻게 처리하실지 말씀하세요. 요것은 여기 이제 개표 상황부에서 저 확인. 이거 이렇게 요 개표 상황부에서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거의를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검토를 한다는 얘기죠? 아니 이게 이제 좀 심도 있게 이제 뭐 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더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거 가지고 지금 이거 계속 있어야겠어 지금? 아니요. 그래서 진행을 해야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거의는 무슨 사명을 띠고 왔다 뭐 어쨌다 이렇게 거의를 하시는데 아니 입력할 뻔한 입력이 안 됐잖아요. 하루 와가지고 밤새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내가 선생님 뒤통수에다 대고 계속 카메라 찍어. 그러니까 이게 사적인 일이 아니니까. 아니 사적인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간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뒤통수에다 대고 계속 찍고 있어요. 예. 그거는 정당한 일이에요. 그게 정당한 일이에요. 법에 나와 있어요. 저희가 선관위는 투표의 모든 과정을 촬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촬영할 수 있어요. 네. 촬영할 그 촬영 수 행위가 당연하죠. 위법합니까? 촬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주무관님. 뒤통수까지 앞통수까지 얼굴까지 아니 뒤통수 찍지 않았어요. 문서를 찍었죠. 이건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넘기는 것 자체가 절차가 아니죠. 도장이 안 찍힌 걸. 맞아요, 틀려요. 넘기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고 가입력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그만 알았어. 알았는데 일단 지켜줬다고 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잘못 넘어간 건 맞잖아요. 거기까지만 인정하시면 돼요. 그래. 자, 지금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무관님 지금 담당관님이 참관인을 위협을 했어요. 위협이요? 네, 참관인한테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정당한 지적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요. 뭐 그랬다면 그 얘기는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실수만 인정하시고 선생님이 경로를 다시 밟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얘기 아시겠어요? 아니 선생님 이게 이제 현장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점잖고 부드럽고 젠틀한 제가 자꾸 험한 모습을 노출하는 게 싫기는 한데요. 저 공간에서는 저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아니 저는 이제 방송 준비하다가 우리 총장님께서 자료를 보여주시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은데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안 볼 수가 없었네. 안 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 개표 방송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제 나온 숫자만 이렇게 보는데. 네. 그 숫자가 이제 입력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상당한 부정이 발생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분들을 진짜 잘 감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개표 그 집계 표에 밑에 이제 그 각 단위 직원들의 이제 선관위원들의 직인 7개가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7개나 있는데 그런데 7개가 이제 지키지도 않은 그냥 그 도장이 도장이 지켜지지 않은 직계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입력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입력이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좋게 봐주려고 해요. 저분들은 이제 조작하려는 범죄 의도보다는 빨리 일을 끝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이제 그 실수라고 하더라도 또는 이제 뭐 단순한 부정의 의도는 없이 그냥 단순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저런 것들을 관용하게 되면은 그렇죠. 결국 저 틈을 비집고 이제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면 어둠의 세력들. 이게 도장 하나도 없죠. 이거를 아까 그분이 실수로 못 봤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빨간 도장 7개가 없는데 어떻게 실수로 못 볼 수가 있어요. 저러면은 저 선관위 직원 누가 한 명이 저 마음만 먹으면 저렇게 7명 그 직인 있는 걸 그냥 그냥 뭐
슬쩍 감추고 자기가 자기가 숫자를 임의로 적어가지고 네, 그걸 네. 가지고 해도 되는 전산에 맞습니다. 입력하는 네, 이런 거 그렇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 과정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투표를 해서 저 용지에다가 몇 표인지를 다 적는 건데 저게 만약에 잘못돼 버리면 그 중간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 분들은 몇 년을 고민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루 시간을 전국이 휴일을 만들어서 아주 소중한 한 표를 한 표를 보낸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결국은 숫자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 N방 아니겠어요? 우리 시쳇말로. 예, N분의 1의 숫자가 되는 건데 그 숫자를 없이 하거나 없는 숫자를 있게 하거나 이쪽에 찍은 걸 저쪽에 옮기거나 이런 범죄는 굉장히 큰 범죄죠. 네. 자, 요 다음에는 이제 그 투표함 문제인데요. 당연히 이제 투표함은 이제 그 투표를 한 사람의 숫자와 그다음에 투표용지가 일치해야 되겠죠. 네,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또 발생이 된 모양입니다. 네. 네. 그것도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런 투표록의 숫자가 잘못된 함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불가를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인정하시잖아요. 네? 한분 있으니까. 근데 요걸 2402로 해서 투표용지 도구매 수를 2402로 해서 이제 입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입력 측 요원이 선관위원을 뛰어넘어서 도장이 찍힌 문서를 심사 집계부 제5반에 와서 수정을 시도하고 있네요. 예. 이 장면은 뭐냐면 아까는 이제 안 찍힌 문서를 입력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엔 다 찍혀 있는데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도장이 찍혔는데 숫자가 안 맞잖아요. 도장 찍은 사람들이 다 잘못 봤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네요. 네. 그럼 저 문서를 수정하려면 도장 찍은 사람 전부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렇네요. 근데 그걸 건너뛰고 그 앞 테이블로 가가지고 심사 집계부에 가서 찍찍 긋고 수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수정된 문서가 다시 올 때는 도장을 또 찍을까요? 안 찍은 거잖아요. 안 찍은 거잖아요. 찍혀 있는데 도장이. 예. 그러면은 예, 그러면 결제가 의미가 없는 거죠. 결제 의미가 없는 네, 거죠. 결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예 그 이제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개표 그 상황표에 임의 기재를 하거나 예, 이게 아니면 이번에도 제가 좀 좋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7분의 선관위원들이 너무 지치셔가지고 숫자 틀린 걸 전부 모르셨다. 그렇게 애를 쓰셨다. 이렇게 좀 좋게 해석하겠습니다. 네. 자, 점점 이제 그 점입 가경이긴 한데요. 그러네요. 저렇게 이 개표 현장에서 저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 그리고 저 속에서 뭐 부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틈이 없으면 사람들이 시도할 생각을 안 하겠죠. 근데 저렇게 틈이 자꾸 발생하고 틈이 보이면 뭔가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요 다음 영상은 이제 결국 이제 자동 분류기 이제 이 자체가 지금 보니까 뭔가 우리 이 개표 시스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점들의 근원이 그 자동 분류기에서 생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근데 요 영상에서는 이 자동 분류기의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로 이제 이 처리 속도를 좀 높였더니 에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분류기가 아니라 계수기. 계수기군요. 지폐처럼 세는 지폐 숫자 세는 계수기. 예, 그랬더니 이제 이걸 이제 처리 속도를 좀 낮췄는데도 여전히 에러가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예. 이것도 좀 일반인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계수기의 문제점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너무 빨라서 자꾸 에러가 나는데 지금 150, 분당 150매 최저 속도로 다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2반 계안부에서 비례대표 수개표 한 것을 계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영상은 그 계수기인데요. 은행 가면 돈 세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거의 긴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에서도 셉니다. 대형교회는. 근데 이제 그걸로 개수를 세서 다발로 묶을 텐데 이게 안 넘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속도를 늦춘 거예요. 분당 150메가 최저 속도입니다. 네, 늦췄는데도 계수기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고. 그럼 다시 이제 손으로 세야겠죠. 역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 계수기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45cm인데 그럼 계수기 폭이 45cm짜리가 있는지 모르겠고 또 있다 하더라도 빠릿빠릿하게 개수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번에는 아예 그냥 그 기계를 한번 포기하고 그냥 수개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것도 세는 수밖에 어떨까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영상이 아마 이제 오늘 보게 될 영상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일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썸네일로 뽑았더니 이제 홈표인데요. 이 홈표가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렇게 설마. 그런데 우리 이제 윤 선생님이 직접 그 개표 현장에서 잡아냈습니다. 이 홈표를. 이건 어마어마한 이건 선거 범죄인데요. 한번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표와 민주당 표가 섞인 다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새누리당 표고요. 민주당 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장면이 좀 잊혀지지 않는데요. 아까 계수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계수기가 정상 작동을 하면 자 이렇게 쌓아놨던 표가 똑똑똑 떨어집니다. 그럼 동영상처럼 되겠죠. 그럼 그 기표가 한 군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기표가 팍 튀고 왔다 갔다 해 튀는 겁니다. 이게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개표 첨가인들 중요한데 그 표에 손대면 안 됩니다. 바로 앞에 사무원한테 참관인이기 때문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 표 전체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한 장씩 제가 볼 수 있게끔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손을 벌벌 떨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화투장 섞듯이 섞는 거예요. 왜? 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섞어도 뭐 소용이 없죠. 제가 그때 섞는 걸 보면서 이런 의심을 했어요. 아주 깔끔하게 샌드위치를 만들었던 겁니다. 새누리당 표 양쪽에 있고 민주당 표 가운데 깔끔하게 넣고. 집어넣은 거예요. 이러면 고의가 확 드러나죠. 그렇죠. 그러네. 근데 화투장처럼 섞으면 실수다. 그거는
이거는 진짜 이상한데요? 왜 섞어 그거를? 근데 일단 1차적으로 그 이제 같은 당 후보 어떤 동일 후보가 얻은 표를 이제 묶음으로 묶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집계 전 아까 초두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집계 전으로 묶어버리고 606표 써버리면 다시는 안 건드립니다. 그렇죠. 이거. 굳이 그걸 볼 일이 없죠. 볼 일이 없습니다. 네. 그거 묶는 거는 그 사람이 묶습니까? 아니면 기계가 사람이 묶습니다. 사람이 좀 아까 묶는다는 다 거죠? 개수가 분류 개수 끝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집회다발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묶고 거기다 딱 집계 전을 붙여버리면 그 집계 전의 숫자를 개표 상황표에 옮기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옮긴 걸 전산 입력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기의 역할은 뭐 이제 1분당 150매 불가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같은 당 거만 이제 150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150매 나오는 걸 4개 합치면 600표. 네, 뭐 이렇게 네, 네. 또는 뭐 거기에 이제 나표로 이제 6표 합쳐서 606표다. 뭐, 라고 예, 그걸 그렇게. 같이 이제 묶고 한 거기에다가 묶음으로 뭐 새누리당 606표. 예. 이렇게 적는데 예. 이제 그 개표 감시단이 딱 보니까 저 안에 새누리당 표라고 지금 묶어 있는 이 600몇 표에 민주당 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예, 65매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아, 65매가. 저렇게 되면 그럼 이쪽에서 마이너스 65, 그렇죠. 이쪽이 플러스 65니까 격차가 130표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렇게 되면 투표 용지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손을 떠나게 됩니다. 네, 투표 용지는 그냥 이제 묶여가지고 창고로 들어가는 거고 중요한 거는 통계 그리고 그 전산 입력되는 것만 중요한데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이게 마음을 먹고 장난을 치겠다 그러면은 그걸 감시를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뭔가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때 이제 개선 이제 이걸 바로잡는 조치가 뭐냐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누가 실수했는지 네, 찾아내고 그다음에 전표하고 다 고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앞 테이블로 다시 그 이동하면서 전부 고치게 하고 잘못됐다는 걸 확인하게 만드는 게 이제 그 장면을 아까 보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선관위를 격려도 하고 경고도 하고 싶은 장면이에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격려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2016년에 이 사람을 고발하지 않은 걸 여태 후회하고 있습니다. 선거 범죄를 그 선관위 종사자나 직원이 저지르면 최하 3년입니다. 네. 3년에서 10년형이 나옵니다. 그분이 왜 벌벌 떨었는지 이제 저는 이제 알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또 고생하는 분이 좀 이렇게 압박을 느끼고 피곤해 할까봐 실수일 것 같다 해서 제가 좀 봐준 셈인데.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 왜 섞냐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선거감시원 개표 참관인 교육을 하게 되면 제가 좀 독하게 권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로 봐주지 말고 전원 다 모든 케이스 고발한다. 고발 조치해야 된다. 징역 살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네. 여기 저 홈표 확인 후 정정 결과라고 하는 화면이 있죠. 그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를 보면은 이 묶음에 새누리당 606표가 544표로 줄어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440표가 505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65표를 이제 도둑 맞았던 거죠. 예, 정의당도 한 표 이제 도둑 맞았던 거고. 좀 저건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한 표 이제 깎였죠. 한 표가 한 표가 더해진 네. 거네요. 저런 실수가 비일비재하다는 건데 65표짜리는 실수가 나올 수 없죠. 그렇죠. 그건 좀 이상하죠. 이상한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영상이 없어서 제가 말로 해야 되는데 영상이 왜 없는지 아십니까? 06시에 모든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그런데 선관위가 개표를 못 끝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발 집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기록 매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앉아서 그냥 쉬다가 하도 안 끝내서 거기 움직이고 있는 분들한테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100표가 빈다는 거예요. 100표가 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16년 선거죠? 네, 16년 얘기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찾아내지 못하면 그 선거가 안 끝납니다. 개표가 안 끝나겠죠. 찾아냈는데 100표 통째로 다른 다발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확인해서 찾아냈어요. 그때는요. 아무런 감시가 진짜 저도 못하는 겁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배터리가 나갔어요. 야,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정말 개표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음모론으로 취급해 왔던 제 자신은 얼마나 아니했던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는 이제 명백하게 그 어떤 후보에게 기표를 했는지 그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게 이제 미분류표로 분류된. 예,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해주고. 지금 여기는 정상이죠. 지금은 잘 이렇게 분류가 되고. 미분류표 칸에는 지금 아직 없으니까 한 장도 없어요. 보시면 이게 두개 찍혔어요. 정상인데? 네, 두 개 찍혔어요. 홍준이 아래쪽에. 이렇게 두 개. 이것도 두 개 찍혔어요. 이건 미분류표만. 요거는 정분류표죠. 이건 문재인 정상 보이는데 미분류표로. 두껍게 찍혔다. 한 벗어났다. 저것도 뭐 문재인표로 발표. 네, 이건 이제 재분류하면 됩니다. 이것도 유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표용구 문제. 이거 멀쩡합니다. 좀 흔들렸구나. 기표용구 문제. 한 번에 이것도 아까 유승민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 이것도 칸에 닿았죠. 칸에 걸렸다. 왜 칸에 닿게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저러니까 이제 이거 완전히 깔끔하죠. 이건 깔끔한데. 이거 뭐가 문제야? 압력. 금도 안 밟았어, 이거. 압력도 맞춰야 돼요. 이거 힘들 두 번째. 이것도 정상이 나중에 유효표가 됩니다. 그래도 저런 표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수건표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네, 이상하게 잘못 찍은 사람은 그쪽이 많더라. 윤석열이 많더라는 이상한 통계. 이게 2017년 대선 때. 네, 대선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번 대선 때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전년도에 제가 그 관악 개표소를 갔지 않습니까? 같은 기계입니다. 그 대선이 갑자기 벌어진 거 아니에요? 탄핵의 그럼 같은 기계로 썼다는 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던 겁니다. 네. 1년 사이에 기계가 개선이 안 됐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의도 개표소가 가장 에러율이 많은 개표소입니다. 여의도가 전국에서 왜 그런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제가 여의도를 일부러 간 겁니다. 찍어서 가서 이제 확인했더니 여전히 분류기가 이렇게 성능이 안 좋더라 하는 것을 확인했던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기계가 사람이 그보다 훨씬 더 정확한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신화가 좀 깨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신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권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만든 체제와 시스템이 몇 년 된 건데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신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장에 저도 그랬었는데 현장에 나가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하는 걸 발견을 해서 제가 세운 그 일종의 공식이랄까요? 예, 한국의 선거제도는 시민이 감시하는 동안만 정상 작동이 된다. 예,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정상 분류표를 미분류표로 지금 이제 분류한 과정을 좀 보셨고요. 이제 요 다음에는 사실은 이 선거 이 개표 투개표 상황은 이제 선관위 직원들이 쭉 감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 구청 직원들이 들어와서 선관위 직원들을 일들을 대신 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일종의 사적인 집계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오른쪽 화면 보시면 오른쪽 화면 저 빨간 줄 바깥에 까만 테이블이 하나 있죠. 네, 거기에 그냥 일반 우리 저 참관인들이 잠깐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 자리가 아니고요. 그냥 저게 무슨 자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참 개표가 진행 중인데 어떤 사람들이 노트북을 펼치고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 빨간 줄 안쪽이 기록 보고석이거든요. 네, 아까 보여드렸죠. 뒤통수 찍어야 돼. 그렇죠. 기록 보고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무대 뒤통수로 올라가서 저 장면을 찍은 겁니다. 네, 그런데 저 사람은 뭐지? 그래서 빨간 줄 바깥쪽에 앉아 있는 요 두 사람. 이 사람 뭐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우리한테 막 화를 내면서 뭐 이상한 그런 그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뒤에 보니까
어느 구청장이 그 개표소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보내서 자기한테 직보를 하도록 한 거예요. 구청장이? 네. 구청장이. 예.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무슨 어떤 흥미 혹은 뭐 판세 예측 아니면 뭐 카톡질을 하려고 모르겠어요. 도대체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저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슬그머니 앉아 있다가 제가 법적으로 따지니까 도망을 간 거죠. 네. 자, 뭐 이거는 뭐 단순한 그냥 그 구청장의 호기심을 채우는 뭐 차원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렇죠. 이게 규정이 없는 인원이 여기를 왜 들어옵니까? 네, 근데 저분들은 이제 그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분들이 개표 현장에서 있을 이유가 선관위 없죠. 저 직원을 가장해서 저렇게 앉아 있으면 어떤 일을 모를지 모르는 거죠. 예. 네. 자, 요 다음에는 정말 그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이렇게 무참히 버려지는 케이스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의훼손으로 의심되는 투표지인데요. 네. 저기 정확히 한 사람에게 잘 찍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편에 그런데 밑에 확인란이 찢어져서 무효가 된 버린 표입니다.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 무효가 된 조각이 없어졌어야 정상이죠. 그렇죠. 없어졌어야 어디 운반하다가 찢겼나 보다 할 수 있는데 멀쩡한 테이블 위에 찢어져 있는 거예요. 조각까지. 이건 일부러 찢은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찍은 분이 할 수가 없죠. 찍은 분이 찢었다면 조각 떨어진 조각이 어떻게 같이 와요? 그렇네요. 못 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저런 것을 이제 CCTV를 통해 가지고 저걸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 훼손을 한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저 표는 유효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논란이 많을 겁니다. 논란이 많겠죠. 논란이 많을 네. 겁니다. 야, 이건 지금 이제 눈 뜨고 코 베간 격이네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표, 완벽하게 문재인 후보에 찍은 표인데 누군가 저 표를 훼손하면서 완전 무효표가 되는 거죠. 이건 주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저런 식으로 도둑질 당한. 뭐 역시 좋게 봐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번 이후로 우리 무박일 감시단이 뜨면요 고발당하십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이제 이렇게 의심을 추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혹시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문재인이니까 뭐가 찍 찢어가지고 개표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네. 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그 윤 쌤이 이제 지난 16대 그 총선 그리고 17대 이제 대선 과정에서 직접 개표 참관인으로 활동하면서 발견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부정의 사례들을 이제 고발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뭐 정리 이제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네. 그 이번에 선관위가 좀 개선 조치를 한 게 있어서 그거 몇 개 좀 추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수검표를 과정을 넣었다 그러는데 아까 말했던 집계 이전에 수검표를 넣으셨대요. 근데 제가 아까 홈표 적발한 건 집계 이후입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중요하게 또 위험한 부분에는 그냥 똑같고 앞에다가 수검표를 넣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사전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틀 동안 하기 때문에 그 투표함이 어딘가에 보관돼 있어요. 그렇죠.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CCTV 설치하라고 시민사회에서 얘기를 해서 겨우겨우 설치를 했잖아요. 이번에 선관위가 CCTV를 상시 공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잘했네 하고 디테일을 봤더니 정규 근무 시간 중에만 연락 가능. 그러면 안 되지. CCTV가 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필요해? 왜 필요해? 또 하나 사전 투표할 때 신분증을 내고 투표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미지로 스캔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 스캔한 것을 보관한다고 해요. 30일 동안. 그런데 그리고 투표지까지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보관한 파일을 진본성 검증을 할 수 있는 절차나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한다는 법이 없어요. 그럼 뭐하러 보관을 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분류기를 130몇 억짜리를 작년에 재발주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잘 분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유권자분들에게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을 이제 접어주십시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리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가장 최근의 선거에서도 이런 눈뜨고 코베가는 이런 지금 보셨잖아요. 이 묶음표 안에 그 새누리당 묶음표 안에 민주당 표 65표가 섞여 들어가는 그 화투 치듯이 그걸 또 다시 그리고 섞어서 그게 거기서만 그랬지 만약에 이걸 전국에 253개인가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일어나는 몇십 표씩만 해도 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신상철 선생님이 이제 쭉 그 분석을 했듯이 이렇게 미분류표가 많아지면 부정능 소지도 많아지고 그래서 미분류표는 이상하게 그 윤석열 그쪽 표가 또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각 지역구로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제 그 승패가 뒤바뀐 경우가 지금 50여 곳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식의 그 부정을 막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투표에서 이기고 결국 개표에서 지는 이런 기막힌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각 정당에만 우리가 믿고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 결국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개표 감시원들이 들어보니까 선거운동 막 하는 것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처럼 일종의 보상이에요. 네, 보상처럼 그분들을 각 지역구 지구당에서 알바비가 나오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거운동 열심히 하다가 피곤하니까 밤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잘 되겠지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보지를 않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각 정당에서 알바비 지급하는 일종의 이제 그동안 선거운동에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선거운동 힘들게 하셨던 분은 이제 개편하는 자리 쉬셔야죠. 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모든 이제 대부분들의 이 투표 부정들은 밤 10시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적발한 건 0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뜬 눈으로 밤을 새야 돼요. 개표를 감시해야 될 의지가 있는 우리 시민들이 그 개표 참관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현실적 제안을 드리자면 그 당이 각 정당이 80%의 그 개표 참관인을 보내게 됩니다. 그걸 다 바꿔달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하나는 그 정당의 그 참관인 분들이 이런 우리 영상들을 보시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무조건 무박 2일을 10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박 2일을 완전 종료까지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고요. 만약에 그런 당원이 없다면 우리가 시민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당의 TO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에는 좀 너무 이제 그 강제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실은 오늘 이제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윤 총장님께서 촬영을 하셨지만, 이 촬영은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일인데, 만일 이것을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온라인이 발달된 상황이니까, 이 촬영이 아니라 이걸 만약에 누군가가 촬영을 찍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중계가 가능하다면 그리고 이것이 이미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선관위에서 과연 누가 장난을 치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아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뉴탐사를 찾은 것이고 우리 윤 총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각 참관인들을 민주당이든 각 당에 국진당은 협력 안 하겠죠. 안 받아 비디오고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참관인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민주당에 대한 할당 참관인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분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이 참관인을 하고 잘 개표 감시를 하겠습니다 하면 신청을 받고 이분들을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해서 그러면 교육만 하고 촬영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촬영을 하고 이게 실시간으로
줌으로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고 누군가 여기가 문제 있습니다 하고 본부에 알려주면 우리 누탐사 측에 알려주면 그거를 방송에 내보내 송출을 해버리는 그러면 아예 누가 이거를 이런 시도를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하자.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제가 법조항 알려드릴게요.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 참관에 제9호입니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소 안 일반 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 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서 예. 제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네. 그때 뭐 제가 그때 이제 촛불행동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문제를 했는데 송출은 안 된다 이랬다는 것 같아요. 예. 그 송출이 안 되면 어떻게 개표 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현행 선거법상으로 보면은 이제 개표 참관인들이 현장 상황들, 자기가 문제되는 상황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외부에 송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일반 유튜버 보다는 이제 후보나 아니면 이제 정당에는 이제 보낼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나 정당이 아닌 일반 유튜브 채널에까지 송출하는 부분들은 조금 그건 뭐 선관위 유권 해석을 받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협의하면 될 것 이런 같아요. 이상한 해석이 어딨냐. 그렇죠. 그리고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까지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 이게 만약에 이제 뭐 그냥 선관위에서 이걸 고집한다고 얘기한다면 이제 정당하고 협업을 통해서 정당의 이제 각 채널들이 이제 그 협력 채널로 등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당을 통해서 받으면 되고요. 오히려 정당이 원하는 바 아닙니까? 자기 표가 검찰당할 위험이 있는데. 국힘당 쪽은 조금 부정적일 수 있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 무박 2일 개표 참관인 모집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4월 9일, 그러니까 선거 당일 날부터요. 그 선거 투표 다음 날 10일 새벽까지 무박 2일간 참관 가능한 개표 참관인을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실시간 현장에서 촬영해서 사후 고발이 아니고 실시간에서 현장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고발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이제 그 보조 배터리 참 충분히 중요하죠. 충분히 가져가셔야 된다.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제무비를 했는데도 설마 06시까지 그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개표 참관인 하려면 교육을 반드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교육 내용에는 이제 뭐 현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알아야 될 법적 근거 그리고 공직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뭐 선관위 종사원을 대하는 태도 당당하기도 해야 되고 또 제너러스하게 부드럽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란죄를 뒤집어 씌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참관인이 이제 해야 될 행동과 그다음에 금기 사항들, 그다음에 동료들과의 협업 문제, 그리고 교통수단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이 이제 축적이 된다면은 앞으로 다음도 공직선거 때도 우리가 점점 더 이 시민 감시 역량들이 이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관심이 있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요 옆에 그 QR 코드이죠. 요 QR 코드 이용해서 되시면은 이제 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집을 이제 방송 시작하면 바로 하게 될 텐데요. 구글 폼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래서 연락처라든지 이걸 다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나중에 단체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단체방에서 공지도 하고 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미리 교육에 대한 부분을 촬영을 해서 드리고 질문도 받고 그래서 상황하는 것을 공유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일단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참관인을 우리 이 지금 신청하신 분들에게 넘겨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 요거는 우리 뉴탐사 대표님이 또 열린민주당 시절에 이재명 대표님하고도 친분도 있고 해서 직접 만나서 말씀해 주시기로 했고 또 송출 문제도 지금 보면은 뭐 당에 보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당이 아니어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문제 또한 해결을 해서 이번에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이 실수든 혹이라도 고의든 뭐 고의라고 하면 진짜 문제고 실수로라도 일어나는 것은 이 우리 국민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클리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요 선에서 이번 투표 이번 선거에서 정말 부정한 일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패배 원인을 이제 짚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뭔가 이 개표 그 참관 활동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네, 특히 네, 이제 네. 개표 종사원이 대부분 그 전까지는 이제 공무원들로 충원됐는데 또 공무원 노조에서 또 이제 그걸 반대를 함부로 동원하지 말라는 하는 바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그 개표 종사를 그래서 흔히 뭐 얘기하는 이제 신천지 동원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결국 이번에도 사실은 이 개표 종사원들 글쎄 저는 이번에는 공무원 노조가 좀 이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이걸 다른 그날 하루 정말 이거는 좀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개표 참관인 말고 개표하시는 분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공무원들이 빠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 개표 종사원을 개표 종사원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53개 선거구인데 목표는 이제 모든 선거구에 보내면 좋겠지만 주요 선거구, 표수가 많은 주요 선거구에는 반드시 보낸다. 그리고 적발되면 무조건 관용 없이 고발한다. 이런 이제 원칙들을 가지고 시민들이 모이게 되고 시동 거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 그분들이 징역 1년에서 10년을 각오하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 작업을 우리 시민들이 막는다. 그런 좀 사명감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허탈감도 미리 말씀드릴까요? 네, 개표감시원은 아무 일이 안 생기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무박이일에 피로감만 쌓일 뿐이에요. 혼자 기뻐하는 겁니다. 네, 그게 되시는 분들이 오세요. 네, 맞습니다. 그 영화 파묘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정말 일반 시민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나라를 구해내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뉴탐사 제가 이제 뉴탐사를 찾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뉴탐사 시청자분들이 너무 충성도가 높아. 이거 못 참아. 난 이거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지혜롭게 우리 국민들의 주권이 침탈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선관위 그 사무총장이 이제 그 윤석열의 친구가 임명이 됐잖아요. 예. 그 친구한테 이 공명선거, 공정선거 감시를 잘 해달라고 그런 뜻에서 친구를 선관위 사무총장에 앉혔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저희들이 오늘 방법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간 CCTV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관위 혹은 너 뒤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시도하려고 한다? 이번에는 꿈도 꾸지 마라. 저희들이 반드시 잘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가오는 4월 10일 이제 소중한 한 표 행사,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와 함께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키는 의지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방송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치매, 알츠하이머병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합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환자를 24시간 동안 몇 년 내내 보살피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옥. 게다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 CNN에 따르면 미국 의료보험 체계와 치매 환자 가족의 재정이 파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젊은 생산 연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정과 사회는 치매 환자를 제대로 돌볼 재정적 여유가 없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자살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서 많은 노인 자살은 대부분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70%의 치매가 예방되거나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엘레오틴은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해결책 또는 예방책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을 위한 엘레오틴 슈퍼브리앙. 엘레오틴 슈퍼브리앙에 관한 구입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